네, 오늘의 뉴스 분석은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지난주에는 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자, 승자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10년 만에 서울시정을 위해 다시 돌아온 오세훈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동정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과 만나 부동산 관련된 정책 협의회를 가집니다. 야당 출신, 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야당을 만나서 정책 협의회를 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이 자리에서 당과 함께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잴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공시가 재조사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뭔가 당과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 나눌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아마 내년 3월 대선, 그 다음에 5월에 6월인가요? 지방선거 또 있잖아요. 그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 입장에선 가장 큰 무기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실질적인 증세입니다. 증세라는 건 재산세, 종부세뿐만 아니라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도 사실은 증세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인터뷰하면서 세금의 정치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실질적인 증세.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건데 여당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여당 일부 의원들도 이 실질적인 공시지가 인상이라든지 종부세 같은 이런 증세의 물론 때문에 본인들의 선거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대선과 다음 지자체 선거에서도 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계속 이슈화해서 밀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정 그리고 증세로 인해서 집을 가진 자는 세금을 많이 내서 피해가 보고 결국 그것들이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로 전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까지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걸 아마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또 정책 협의를 하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세훈 시장에 앞서서 이미 이제 원희룡 지사도 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속된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내왔고요. 오늘도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 오 시장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시가격 검증,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또 이제 모든 단체장들에게 함께할 것을 호소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담겼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네. 바로 이제 주민들의 어떤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와 지금 기재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해서 이게 상승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소득은 일정한데 거기에서 갑자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만 커지면은 그 자체로서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은 그대로인데 나가야 되는 돈은 더 많아지는 상황. 이거는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있다면 사실 정부가 이런 어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조금 더 늦출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원하는 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부 여당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주택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 올해 평균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조사하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설명인데요. 자, 오 시장의 공시지가 재조사.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당, 여권, 정부가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LH공사나 SH공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믿고 그분들의 지배 소유권을 LH에 넘기시겠습니까? 주택 공급하려면 서울에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용적률 규제, 높이 규제 풀어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선거 끝나고 또 안 하면 그땐 제가
침묵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겠습니까? 시의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외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오 시장과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단독으로만 오 시장이 원한다고 해서 밀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 정부와 이 부동산 문제로 티격태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급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철학은 확고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줘야 일부 그 단지의 집값이 단기적으로 오르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부터 공급이 충분하다는 사인이 주어지면서 이른바 패닉 바잉, 영끌 구매 등이 잦아들 거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서울시의 이 25개 구 중에 서초구청장, 조은희 네. 구청장만 국민의힘 소속이고 24개 구가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또 시의 비중이나 또 중앙정부, 서울지역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뭔가 이 주택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주도권을 갖기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언론의 보도가 완전히 빗나간 관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번 선거에서 보면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곳만 오세훈 시장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을 포함해서 서울의 모든 구에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비록 민주당 소속이겠지만 그 지역 구청장들이 지금 시장이 나서서 공시지가 재조정한다. 그 말은 곧 세금 깎아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반대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해당 구청장들 상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그 지역 시의회 의원들도 내년에 다시금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어야만 시의원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나서서 여러분 세금 깎아주겠다는데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이나 구청장이 반대하고 국회의원이 반대하면 주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게 이번 재보궐선거의 표심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주도해서 일단 세금 감면해주겠다. 이 정책을 밀어붙일 때 민주당 다수의 시의회가 반대할 명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남은 한 가지는 이제 주택 공급인데요. 물론 오세훈 시장이 혼자서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풀 수는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정부도 이사 대책을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그 이사 대책의 토지 수용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이 불가능합니다. 아, 둘 다 뭔가 협조를 해야지 가능한 일인 거군요. 네, 지금 발표된 세전역이나 은평구 이런 일대의 역세권 고밀 개발 자체가 아직까지 토지주들로부터 수용도 안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나서서 팔복고 협력해주지 않으면 중앙정부도 본인들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주고받는 바터라고 하죠. 이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시의회 구성이나 구청장 구성 때문에 오 시장이 일을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요. 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정무적으로만 봤을 때 오 시장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절대 손해보는 게임은 아니라고 볼 거예요. 그건 네. 왜 그러냐면 앞서도 얘기 잠깐 하죠.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나왔던 이 민심을 보면 표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한 20% 나왔어, 18% 나왔으니까 압도적으로 벌어졌잖아요. 거기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부동산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 반대되는 정책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 명분은 내가 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저 시의회가 안 해주겠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시의회가 해주면 제일 좋고 네. 설사 안 해주면 앞서 장해찬 평론가 얘기했듯이 시위가 궁지에 몰린다는 거죠. 야, 서울 시민들이 나의 정책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거의 60% 가까이 표를 얻었어. 근데 당신들이 안 해줘? 당신들 때문에 안 된 건데 이게 되는 거고. 네.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내가 서울시에서 규제를 풀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당선이 됐는데 중앙정부가 막고 있다. 이 얘기 계속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또 농축된 민심들이 내년 대선 때 또 그 다음 지방선거 때 폭발할 거라고요. 그러니 아마 오 시장은 시의회나 중앙정부가 반대해서 본인 뜻에 따라줘서 바꿔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볼 건 없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아마 지금 민주당 그다음에 민주당을 장악하는 서울시의회 중앙정부까지도 고민일 거예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선거에서는 민심이 나타났습니다. 민심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를 바꿔달라 이런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에서 여권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 정책 기조에 매달리기만 하면서 야당 시장과 뭔가 각을 세우는 모습, 그러니까 발목 잡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역풍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당 스탠스는 어떨까요? 여권의 스탠스. 저는 협조 관계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세금 깎아주고 그다음에 공급해주고 그것도 민간 주도로 공급 늘려가고 우리가 벌써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압구정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가가 2, 3억
이렇게 뛰고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상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붐이 일어가지고 난개발의 과정 속에서 집값이 더 폭등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공급의 부분에서 공공성이 강조된 필요성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는 공공성의 어떤 강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민간성의 어떤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둘의 어떤 공통점은 공급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아마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시의회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부동산의 문제가 이제 서로가 같이 책임을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협력하는 그런 자세로 갈 것이고 저는 기재부나 뭐 국토부 문제도 이 세금에 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로 전환을 해야만 지금 국민들의 굉장히 사실 민생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원칙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권, 야권, 정부가 뭔가 이 부동산 가지고 빅딜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교수님도 좀 타협을 할 것 같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난 모습 같이 한번 보시죠.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건 시장은 당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시의회에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어떤 일도 원활하게 하기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원칙이 있는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제가 정말 많은 노력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뭐 오 시장 굉장히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같이 봤는데 사실 서울시 의회는 여대 야소 아닙니까 평론가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한 부분이에요. 여대 야소 정도가 아니라 109명 중에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네. 그러니까 전폭적인 이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의 당론 수준의 어떤 채택이 없으면 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 하나하나도 다 통과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꽃놀이패를 진 것이 아닌가. 그런가요? 꽃놀이패를 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어떤 주택 공급이나 네. 뭐 공시지가 완화, 재조정, 뭐 교통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지금 시작할 때부터 저렇게 이 서울시의회 의장 역시나 민주당 소속인데 고개를 바짝 숙이는 모습 보여줬어요, 오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반대로 이 정책 통과가 무산되면 바로 1년 뒤인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은 우리가 이 민심을 받들어서 이 정책을 추진했는데 서울시의회 반대로 발목 잡기로 이게 다 자초됐습니다.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반대로 서울시의회 저는 민주당 소속 의원 101명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게 생겼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다 들어주다니 중앙당이나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길을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반대를 하자니 제가 앞서 강조한 것처럼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준엄한 서울 시민들의 민심과 또 싸워야 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의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시작부터 막 갈등을 유발할 것처럼 하지 않고 시의회 의장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제가 많이 부족하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 자세를 낮춘 것에 어떻게 보면 시의회 의장이 더 긴장했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갈등 구도를 일으켰다면 그랬다면 마음 놓고 싸울 수라도 있는데 네. 도와달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발목을 잡기도 힘들고 도와주기도 힘든 결과적으로 이 공은 저는 민주당에게 넘어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민주당이 무엇보다 민심을 바라보고 이 부동산 정책이 좀 바뀌기를 원하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1년 뒤로 다가온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반전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네, 서울시 의장은 이 예방 직후에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 임기가 1년 3개월이니 기존 사업과 조직의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안정성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 시점상 뭔가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니까 그것을 김 의장이 중단, 그런
그런 어떤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보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구조화에 대한 논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의 의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재헌인데 시장이 또 뭐 그렇게 추진을 한다 그러면 또 그렇게 추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의회 입장이 이렇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좀 해달라 뭐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면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시의회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년 3개월 남았지만 그 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어떤 미래, 정치 미래도 굉장히 이제 연동이 돼 있다고 본다 그러면 네. 이 1년 3개월 어떻게 잘 보내느냐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의회의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굉장히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의회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대선도 남았고 내년 또 지방선거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갈등보다는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시의회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19일에 서울시 의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오 시장에 대해서 제기됐던 이 처가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 관련한 어떤 행정 사무조사를 할지를 의결한다라고 해요. 변호사님, 이날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과 서울시 의회의 어떤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할 분수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못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완전 결과론적이에요. 선거는요, 과정이고 뭐고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 당선되느냐, 표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 여기에 이제 모든 게 이제 그 결정이 나는 건데, 이번에 뭐 저 민주당에서 뭐 내곡동이 어쩌고 저쩌고 뭐 생태탕이 어쩌고 뭐 구두가 어쩌고 하얀 구두니 검은 구두니 뭔 구두니 막 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는 18% 표차로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말씀도 되죠. 18%니까. 18%포인트 차. 그렇죠. 네. 18%포인트 났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민주당에서 네거티브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지금 만약에 지금 뭐 고소고발이 됐으니까 뭐 검찰에서 수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기소하고 법원 재판으로 간다. 이거는 뭐 사법의 영역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시의회에서 정치적으로 다시 이걸 조사를 하겠다? 글쎄요. 이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나는 표심과 역행하는 건데 서울시의회가 이런 강수 줄 수 있겠습니까?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서울시장도 유일한 장관급 단체장이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죠.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상견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인사만 하게 나눌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과 뭔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이런 이견 이런 게 있을지 보일지 부각이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 이야기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이사 대책, 바로 이 이사 공급 대책 때문에 문제가 많이 불거졌던 병창은 장관을 이제 유임 경질이라는 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형태로 계속 놔두고 있는 셈이잖아요. 조건부 경질인 셈이죠. 이제 변 장관 선거 이후에 떠나간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공급 대책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서울 시내에서는 바로 이 이사 공급 대책이에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의 협조 없이 이사 공급 대책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오세훈 시장에게 이 정부 주도의 이사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권의 정치인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당 대표가 되어도 명소회담 임기 중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할까 말까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본인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각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보수 야권이나 중도층 지지자들에게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5년 뒤에 이 차차기 대권의 가장 강력한 예비 주장을 한 사람으로서 오세훈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장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예상합니다. 네. 네. 교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오세훈 네. 시장이 국무회의 참석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각을 지나치게 세우는 그런 장면이 오면
굉장히 저는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렇죠. 며칠 전에도 지금 방역 관련해 가지고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방역 기준이 너무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부에 각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받아들여지는지 지금 600명, 700명 늘어나고 있는 확산의 일로의 상황 속에서 이 자영업자를 위해서 뭐 시간을 늘린다, 5명 룰을 다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 방역 기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확산의 책임이 오세훈 시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방역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잡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어떤 시정도 좀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들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